주식하다가 제일 재밌는 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러면 특히 이제 오늘 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나올 거냐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. 그 잠정 실적 가지고 또 이제 한 1월 달쯤 되면, 말쯤 되면은 이번에 또 이제 본 실적 나올 건데, 아, 그때는 또 이제 또 전망을 해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26년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가지고 또 3개월 가다 보면은 1년이 또 지나고, 그 주식 보니까, 많이 올라 있었네.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뭐 몇 시간 뒤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단순히 잠정 실적 이겁니다.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. 이 이야기거든요.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이번 영업이익을 20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상치보다 10% 이상 훌쩍 넘게 보고 있죠.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, 이제 좀 본 실적보다 먼저 발표를 해주는 이유들도 있어요. 그렇게 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 수 있는 거고, 이거를 먼저 힌트를 알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여기에서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힌트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. 시장에서 높게 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분기 대비 D램 계약 가격이 50%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HBM도 55% 이상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.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보다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거랑 이제 26년 전망으로 또 움직이는 거랑 또 다른 얘기긴 한데,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을 건 분명한 거고 26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.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주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근데 26년에 대한 실적을 예상하기는 조금 아주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근데 4분기 잠정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. 아, 이거였구나. 이 정도였구나. 라고 하면서 26년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.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. 문제는 이번에 AI 시장에서 나오는 HBM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실적이 폭풍 성장했다라는 겁니다. 그동안 없던 모델, 새로운 모델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줍니다. 마치 삼양식품이 삿도밥이라던가 뭐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오르면은 이 회사는 기존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중요해졌잖아요.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세 개 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죠. 반면에 AI 시장은 조금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결국 AI 시장에서 나오는 수요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올랐던 건데, AI 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하이퍼스케일끼리도 주가가 갈려버립니다. 예를 들어서 메타는 내려가고 오라클도 내려가고 구글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. 이런 것처럼 서로 지금 이제 승자는 더 올라가고 패자는 이제 슬슬 내려가는 뭔가 좀 갈림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메모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도 전달이 될 수 있겠죠. 당장은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상관없겠지만 이제 AI 쪽에서 무언가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주식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. 메모리 3대장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1년 만에 주가가 240%가 올랐는데 여기를 유추해보는 방법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실적이 조금 빨리 나옵니다. 저번에 12월 17일 날 나왔습니다. 그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주가를 올린 이제 원인이 된 건데,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21%가 더 잘 나와요. 전분기 대비 순이익이 60% 정도 성장을 합니다. 전분기는 전전분기 대비 순이익이 50% 넘게 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별탈 없다면은 비슷한 속도를 좀 맞춰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죠. 기대감이 올라갔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삼성전자 순이익은 예상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30% 정도 이제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좀 낮게 보고 있죠. 그래서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, 영업이익은 50% 성장 예상인데 증권사에서는 21조를 예상하는 거 봤을 때는 80%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26년에 마이크론은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이 289%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삼성전자는 내년에 120%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72%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
마이크론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장치를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. 이거를 봤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? 이게 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들이 들게 돼요. 순수하게 HBM만 보자면은 HBM 시장 자체가 지금 얼마나 빨리 크고 있냐면 AI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면은 25년에 350억 달러 시장이었습니다. 근데 딱 3년 뒤인 28년에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지금 3년 만에 3배가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HBM만 보고 있지 D램은 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D램 자체가 또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이게 또 돈이 되는 겁니다. 예전에는 공급 감산을 스스로 해서 해가지고 가격을 맞췄다면은 HBM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이 메모리라는 시장 자체가 사이클을 탑니다. 한 4년 사이클이라 불리죠. 40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17년에 한 번, 21년에 한 번, 지금 또 25년에 한 번 이렇게 또 정점을 찍어주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AI 사이클은 정점이 있는 사이클이 아닐 것이다. 이번에는 다릅니다. 라고 또 이제 나오는 전문가 분들이 또 계셔요.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좀 길지 않겠는가. 보다시피 HBM이 이렇게 성장할 건데 어떻게 사이클이 꺾이느냐. 말이 안 되지 않느냐.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낮은 PER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겠죠. 그래서 15배까지는 적용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PER 15배를 받으면 삼성전자는 현 주가 대비 43% 상승 여력이 나와요. 하이닉스는 현 주가 대비 100%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. 그러면 뭐냐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40% 더 오르면은 이제 20만 원 가까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하이닉스는 한 1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매출과 이익 성장 속도가 같아질 거라는 믿음이 이제 PER을 올리게 되는 거죠. 그만큼 이 멀티플, 이 PER이 얼마나 이제 높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높게 받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. 다른 것들은 다 되거든요.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, 이익, 성장 속도 다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무언가만 나오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지금 뭐 D램 시장은 거의 뭐 세계사가 다 장악을 한 건데요. 그동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. 42%에서 32%까지 뺏겼는데 이거를 다시 되찾아올 거로 보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던 이유도 뭐 이런 이유들이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제일 걱정은 아까 제가 말했던 AI 쪽 시장인데 AI 쪽 주가가 좋았으니까 이번에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냐,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다크한 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까지 증시가 3년 연속 오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보다시피 80년대 이후로 3년 연속 상승한 경우가 손에 꼽습니다. 거의 없어요. 3년 연속 10%대 성장했다?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저 때 한 번 있었네요. 저희 닷컴 버블 직전에가 4년, 5년 상승했었던 거고, 그리고 이제 2013, 14, 15년, 요때가 이제 또 3년 정도 상승했었었는데, 지금처럼 상승률은 아니었었죠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그때 한번 상승했던 게 지금이랑 비슷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4년 상승했던 거는 닷컴 버블 이후로는 없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AI 하나만으로 어떻게 또 올라가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닷컴 버블처럼 터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PER을 얘기하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 PER이 평균 뭐 44배 막 이랬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69배였었고요. 시스코가 101배, 뭐 인텔이 32배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다시피 현재 그 시총 상위주들 다 보면은 31배 정도밖에 안 돼요. 거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. 그러니까 그때는 버블이 맞고 이거는 버블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. 또 하나가 뭐냐면 닷컴 당시에는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은 낮았습니다. 주가는 오르는데 그만큼 이익 성장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저게 언제 터질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선도 세력이 막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도망치고 이러면서 주가가 쭉 하고 내려갔었죠.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. 다시 한번 볼까요?
내년에도,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연 15%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. 이전에도 10%, 11% 성장했고 15 성장한다 보는 거죠. 순이익이 두 자리 수를 찍으면서 상승하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버블이냐,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라는 말에서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 26년에는 조금 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게 딱 이거다 라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과거와 다르게 순이익이 성장하면서 이게 나오는 논란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실제로 숫자가 잡히면서 가는 거를 왜 버블이라 부르냐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고, 또 뭐 저쪽까지 가자면은 근데 돈을 못 벌지 않느냐. 지금 이쪽에 이제 그 투자하는 설비나 클라우드까지만 돈을 버는 거지. 뭐 오픈 AI가 돈을 못 버는데 결국은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,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AI 버블 논란 많이 나오면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. 참고로 중간 선거 있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변동폭 저점과 고점이 17% 정도 나왔었습니다. 평균이 그랬어요. 그리고 역대 대통령도 다 찾아봐도 중간 선거 있는 해는 증시가 제일 안 올랐어요. 연평균 5% 이하였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 변동성을 잘 견디는 사람이 아마 투자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보고 있고, 그럼 고점에서 안 사야 되고 저점에서 사는 기술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적 뭐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, 뭐 그 다음에 또 나온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좀 할 게 있으면은 영상을 한 번 더 추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더 화이팅 하시고 장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잘 마무리하셔서 또 1월 첫 주, 1월 어떻게 실질적인 첫 주죠. 2월 2일 하루밖에 없었으니까 실질적인 첫 주 잘 마무리해서 새해도 그 기분 그대로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